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웅입니다. 시세가 지금도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로 따졌을 때 거의 아마 그 차트나 아니면은 전례를 패턴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밤에 리치를 찍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일요일 날 오후 정도가 가장 최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월요일로 가는 새벽을 지나면서 약간 그 패턴 자체가 약간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이 이번에도 아마 높을 수도 있고 폭락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뭐 제가 신이 아니니까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패턴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지난 몇 년 사이에도, 그래서 그거를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남북 이제 정상회담이 있고, 그거에 관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이제 그 랭킹인데, 그런 순위 사이트를 보시면, 순위에 보시면은 헤드라인이 계속해서 이제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뭐 연락사무소 어쩌느니.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도 한국 내에서도 지금 뭐 좌판이 우판이 어쩌저쩌고 막 그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계속 올리고,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에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트럼프를 앞세워서 만약에 중국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중국은 뒤로 밀리지 않고, 그 와중에 주변의 신흥국들 그리고 중국 내도 뭐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점진적으로 결국에는 암호화폐의 생태계를 결국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피고, 또 다른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그리고 관세 폭탄을 계속해서 중국은 결국 망할 거고, 중국 부동산은 폭락을 할 거고, 그래서 뭐 중국 코인도 뭐 사라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누구 말이 맞는지에 관해서 시간이 흘렀을 때 그거에 관해서 판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더 인사이트가 더 뛰어난가, 아니면 더 미래에 관해서 좀 더 경제를 조금 거시적으로 잘 바라보나에 관해서 그때 가서 결론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하는 거고, 결국 솔직히 댓글에 누가 다셨는데 누구를 뭐 대놓고 디스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디스를 해서 제가 뭐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뭐 그 댓글 내용을 보면은 뭐 본인은 뭐 옹호하지 않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이제 그런 댓글을 다셨는데, 중국 코인도 그분이 많이 가지고 있으시고 해서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중국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1년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조금 바람직하게 거시적으로 바라보자는 그런 입장이죠. 딱 한마디만 할게요. 위오스, 댄라이머 미국인이 만들었죠. 그럼 거기에 70% 이상이 투자된 게 어느 나라 돈이게요? 미국 돈일까요? 중국 돈일까요? 이걸로 설명을 마칠게요. 이거는 그냥 일단락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차후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면서 뭐 좌파 우파의, 한국 내에서도 좌파 우파의 갈등이 있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거고, 야당들은 뭐 어떤 식이라도 숟가락을 얹던가, 아니면 만약에 본인들이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여당에서는 아마 그거에 제재를 할 거고, 하여튼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200여 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이제 뭐 4대 거대 그룹의 CEO들, 그러니까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SK 뭐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기사도 보고 했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향후 몇 달간에 아니면은 내년에 향후 한 2020년까지 벌어질 일에 관해서 제가 무슨 뭐 예언가도 아니고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느끼고 앞으로 벌어질 거에 관해서 제가 그 대략적으로 아마 말씀을 오늘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냥 오늘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서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영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내피셜일 수도 있고 진짜 그대로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어떤 그 남과 북의 경제 협력 그리고 점진적인 통일에 있어서 암호화폐 투자자한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부각되면서 저번에 예전에 45%가 넘는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전체적인 시세에 대비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대한 프리미엄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이렇게 중장기로 지금 9개월, 10개월째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지리하게 흘러가가지고 자포자기 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에 관해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일단 남북의 정상이 지금 그 만나는 거에 관해서는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그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감사는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그거에 관해서 이미 용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그 외신에서 그러니까 화이트하우스에서 무슨 뭐 거기서 공식적으로 무슨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표명이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같이 그렇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이지 못할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거고 암암리에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벌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시고 그 다음에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아마 북한의 김정은 대통령? 아니 김정은이 분명히 한국에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방문을 할 거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외신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2박 3일 동안 하는 것보다 아마 더 여파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큰 파장이 아마 벌어질 거라는 거죠. 예.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는 거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따따붙다 지금 말은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국의 용인하에 아마 분명히 이런 일도 벌어졌을 거라는 것도 하나,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남북 정상회담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해안과 서해안의 그 철도가 신의주를 거쳐서 그 만주벌판, 몽골하고 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그리고 그 열차 자체가 유럽을 관통해서 유럽의 종착지인 터키에 만약에 그게 들어가서 만약에 연결이 되면 그 자체는 되게 중국이 가져가는 게 되게 많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반감을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아 얘는 뭐 좌파, 우파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코인 투자를 해서 지금 솔직히 뭐 저 뚜벅이거든요. 차도 없어요. 근데 제가 차를 안 사는 이유가 S63AMG인가 하는 차가 있어요. 벤츠에서 나오는 거 중에. 근데 그거 제가 이제 그 결심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사서 타고 다닐 정도의 제가 만약에 그 정도 돈을 많이 번다면, 그러니까 그 차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뭐 무슨 말씀인지. 근데 그 정도를 유지할 정도가 되면서 그냥 윤택하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저는 더 그런 거 없어요. 뭐 좌파 우파가 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흘러가는 거에 관해서 뭐 일반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라고 떠들든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말했던 게 만약에 향후 만약에 그대로 흘러가서 만약에 맞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구독을 좀 주변 분들한테 말씀 좀 많이 해주시면 진짜 감사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 목표가 그랬잖아요. 이걸로 무슨 뭐 한 달에 떼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가 이제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리는 게 일단 목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저도 말 잘 못해요. 저한테 말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못해요, 진짜 솔직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견해는 남들보다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조금 제가 바라보는 게 맞을 확률이 높은 게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40살 초반이거든요. 40대 초반. 근데 제가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금은 투자했던 게 제가 20대 말부터 제가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뭐 경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거는 제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뉴스도 많이 보고 했기 때문에 조금 또라이 기질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일반적인 분들보다 색다르게 이제 시장 자체를 관조하는 그런 어떤 바라보는 그런 기질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관해서 어떤 뭐 결론이 나는 거에 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에 관해서 진짜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남북의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제 영상에 지난 거를 보시면 아마 그 내용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코인 시장하고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에 관해서도 아마 지난 영상에 뒤져보시면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또 이제 약간 핀트가 또 어긋나서 또 죄송해요. 핀트가 어긋났는데 일단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이 이슈에 관해서 아마 호전적인 기사가 아니라 반감 가는 어떤 그런 기사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 정부에 관해서 스탠스를 취하는 게, 너네는 왜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아마 용인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네는 왜 우리가 시키지도 않는 짓을 미리 앞서가지고 왜 북한을 도와주고 왜 중국이란 나라한테 우호적으로 다가가냐. 너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미군을 점진적으로 철수시키겠다라고 제가, 그래서 점진적으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거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제 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질 수밖에 없냐는 거에 관해서 왜 이제 한반도가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발달한 GDP, GNP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대한 자금을 넣을 만한 그 포지션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한반도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인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의 대륙에서 벌이려는 일하고, 지금 한반도에서 1년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하고 성질 자체가 틀려요. 다들 아시겠지만 차원이 틀린 문제라 이거는 견줄 만한 건덕지가 안 되는 문제죠. 왜냐면 한반도라는 그 분단된 지금 지역적 국가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쭉 연결이 돼서 그 중국 대륙을 거쳐서 만약에 터키에 있는 그 신공항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클 거라는 그 공항하고 철도하고 뭐 이런 게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연결이 되고, 그거하고 또 중요한 게 이 패턴을 뚫어주는 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스템 설계자들이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그림자 세력. 그러니까 그림자 세력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 이면에 있는 사람들, 미국 이면에 있는 거대 금융을 움직이는 자들, 그리고 중국 뒤에 그림자 세력들, 공산당을 움직이는 그 사람들은 그림자 세력이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문서를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런저런 기사를 보고 추측하고 그냥 예측할 뿐이에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왜 이런 남북을 털고 트고 왜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켜서 중국 쪽에 호재로서 작용하게 만드냐. 그리고 왜 미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자기네가 갑자기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환율 전쟁을 하고 관세를 매겨서 계속해서 왜 신흥국들하고 왜 지금 개발도상국에 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반감을 사면서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왜 계속해서 걷어들이냐. 그리고 내년에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 인상을 최소 3번 이상 할 거고, 그리고 2020년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3번 이상 할 거라는 거죠. 이 문제에 관한 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FOMC에서 미리 그런 플랜을 먼저 했었어요. 3년 동안 제가 그랬잖아요. 3년 동안이니까 올해부터 2018, 2019, 2020년까지 1년에 최소한 3번의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미국 정부에서 분명히 연방준비은행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달러의 종말이라고 말씀드리고 미국의 패권의 어떤 그 위기가 있고 뒤로 물러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에 달러, 그러니까 그 종이에다가 파란 잉크 찍어서 숫자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주고 물건을 헐값에 사오고 그런 정책을 계속 펴왔던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전 세계에 달러를 유통시키고. 근데 달러를 유통시키는 거를 그거에 관해서 지금 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거에 관해서 점점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달러를 사용하던 국가들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달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축통화의 위력 자체가 점점 사그러들고 있는 거고, 이거는 미국이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반감 가지시는 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금 일련의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의 그런 거는 그림자 세력이 왕급을 조절하면서 뒤로 빠지는 것도 그 사람들이 설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고, 비트코인도 일시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뭐 어쩌저쩌고 이게 이렇게 작은 시장에 어쩌저쩌고 이게 아니라, 이미 비트코인은 달러의 양적 완화가 벌어짐과 동시에 비트코인이라는 그게 설계가 돼서 시장에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왜냐? 영원한 양적 완화는 할 수 없었기에, 그리고 이 시스템, 전 세계에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고, 만약에 기술의 발달이 되고 뭐 IoT나 아니면 뭐 블록체인,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고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현재 피아트머니 세계를 이제 바꾼다는 거죠. 점점 이제 암호화폐 세계로. 그래서 1년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미국이 저 뭐 중국이 이겨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미국 뒤에 있는 그림자 금융 세력, 그리고 뭐 JP 모건이라든가 골드만삭스, 그리고 뭐 영국에 있는 딜로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금융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상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에 있는 그 오브 재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은행들은 저도 잘 모르지만 역학적으로 아니면은 뭐 금융적으로 네트워크가 아마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설계된 그게 있겠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알고 보면 다 한 통속이라는 거죠. 매스컴이 한 통속이듯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약간 이 시장을 바라봐야지, 뭐 그냥 딱 개별적으로 뭐 독일이 어쩌네, 뭐 미국이 어쩌네, 중국이 어쩌네라고 바라보면, 그런 관념으로 바라보면 조금 해석 자체가 조금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보면은. 왜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국 코인이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제 말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물며 그게 아니라 중국 코인도 만약에 시세 상승이 있다면 그거에 관해서는
아, 이 사람이 진짜 어느 정도 경제에 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나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오히려 반감을 사시기보다. 그게 사람으로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용감한 거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만약 틀리면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하고 인정하죠. 아, 내가 이제 진짜 머리가 안 좋고. 어쨌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남북의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만약에 뚫어지면 결론적으로 미군이 점진적으로 철수할 거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일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의 집중 자금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고, 경기도에 있는 일부 지역에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 자금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고, 그 외적인 지역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매스컴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유인하는 유인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해서 그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부동산이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상승 억제 정책이 이제 어저껜가 13일날 발표했나요? 13일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환기를 시켜주면서 그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 현물 시장 자체에 벌어지고, 만약에 향후 판가름이 나는 거는 아마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아마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뭐 금매를 내놓는다던가 아니면 빚을 많이 진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많이 낼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분명한 건. 근데 그런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일련의 자금들이 당장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를 한번 하면 그거에 관해서 한두 달 내가 보유하고 금방 팔아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만약에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피면 아마 향후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6개월 이내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러면 미국에서 관세 폭탄 어쩌저쩌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서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말한 것 같이 관세 폭탄을 2천억 달러를 때리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때릴지 안 내릴지 아니면은 뭐 1,000억 달러로 줄일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그 딜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2천억 달러라고 했지만 또 거기서 금액을 줄이면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면서 아마 중국하고 같이 아마 쇼를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군사면에 있어서는 철수한다, 철수 안 한다, 뭐 미사일을 쏴라 마라 딱 이렇게 100%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yes or no인데, 어떤 이런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바라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부동산 시장에 다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이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 이 정책을 폈다고 해서 금방에 무슨 뭐 호떡집에 호떡 만들듯이 금방 이런 정책이 시장에 싹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금매로 내놓는다거나 거기에 있는 몰려있던 자금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진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금방 뭐 물건을 사고 팔듯이 부동산이란 자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향후 이 정책이 그러니까 문정부에서 이 정책을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치면 아마 강하게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왜냐면 이번에 이 액션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그 자금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더라도 아마 내년쯤에는 부동산의 자금이 이쪽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지금같이 부동산에 쏠리는 게 아니라 그럴 확률이 높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인가 했을 거야. 올해? 근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대출문을 물론 줄이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을
만약에 미국에서 여기서 더 시간이 흘러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만약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년에는 분명히 금리 인상을 하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한다고 쳤을 때 한국은 여태까지 금리 인상을 안 했지만 대출문을 물론 줄이고,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에는 정책하고 맞물려 가지고 찬바람이, 엄청나게 강한 찬바람이 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가냐? 그 잉여 자금들이, 그 돈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왜냐면 그 돈들이 투자돼서 갈 데가 없어. 근데 그렇게 만약에 투자돼서 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암호화폐 시장을 올 확률이 높고, 또 하나가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빗썸에서 그걸 열었죠. 계좌를 열었죠. 빗썸에서 계좌를 자기 계좌로 해가지고 그거를 계좌 증명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 농협으로 새로 계좌를, 원래 있던 거 가상 계좌 말고 새롭게 계좌를 만약에 이번 달까지 하지 않으면 10월 달부터는 이제 원화로 이제 빼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런 공문을 아마 띄워서 빗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메일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빗썸을 1번 주자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업비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일 거고, 호빗도 마찬가지고, 코인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자기 계좌로 그렇게 인증을 시켜놓고 일단 그렇게 해놓고, 차후에 그게 언제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히 아마 신규 계좌를 아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를 아마 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8월 26일까지인가 8월 24일까지인가 그때까지 그 자기 계좌를 그 기업은행으로 인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벤트를 했었잖아요. 보험도 들어준다 그래 당첨금을 명당 100명, 그러니까 100만 원씩 줘서 100명한테 그 자기 계좌 인증한 사람한테 기업은행 그걸로 바꾼 사람한테 그 돈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유인 정책을 썼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이 이제 결론을 맺을 거라는 거죠. 머지않아서. 예. 그것도 하나,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도 이제 벌어질 거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거대한 자금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들어올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을 갖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바이낸스 CEO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이낸스 CEO가 2019년 1월 달에 그걸 한다고 그랬죠. 이제 그 한국에다가 자기네 그 거래소를 열겠다, 오픈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상반기에, 2019년 상반기에, 그게 1월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열 수 있다고 그런 넌지시 그런 얘기를 했고, 중요한 건 중국의 거대 그런 어떤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이라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자체가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 여러 면에서. 근데 그거에 관해서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프리미엄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만약에 북한의 어떤 지금의 스탠스에서 정반대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경우, 그리고 미국하고의 어떤 그 협상 같은 경우도 호전적으로 만약에 갈 경우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대한민국에 자금이 넘쳐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지금보다 더 많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나라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점점 살기 힘든 형태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나라가 됐든.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번에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남북 문제의 어떤 그 리스크 해결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잉여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확률이 높고, 또 하나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런 자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에 있는 자금들 있죠. 일본에 있는 잉여 자금들. 그 자금이 한국으로 포커스해서 많이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데 우회적으로 한국인들 현금이 아니라 어쩌면 일본인들 현금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죠? SBI 저축은행이라든가 러시앤캐시 그리고 대다수의 저축은행들이 일본 자금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 1금융권의 지분도 일본계 자금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자금들이 앞으로 일본의 지진이 홋카이도에 있었던 6.7 지진 이상의 나는 그런 지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2019년, 2020년으로 갈수록 점점 극대화되면서 점점 커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진짜 바보가 아니난 일본에 있는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땅이라든가를 만약에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향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자금이 국내로 유입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2020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일본의 메가 지진이 더욱더 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중요한 건 만약에 그 와중에 만약에 남하고 북하고 만약에 경제 협력이라든가 군사 협력이 만약에 없을 경우는 일본에서 한국에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결국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전면적인 우리나라한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그리고 뭔가 독도나 다른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침략의 어떤 그런 거를 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북한하고의 어떤 이런 문제가 좋게 만약에 흘러가고 만약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딴 생각을 하지 못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낙동강 오리알이 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면서 아마 다른 식으로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청한다거나 다른 식으로 아마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점진적으로 그 일본에 있는 거대 자금들이 넘어오면서 한반도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점점 커지면서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뭐 카카오페이라든가 아니면 뭐 티켓몬스터 신현성인가? 그 사람이 테라코인을 유통시키고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암호화폐 토큰하고 그리고 은행이나 아니면은 그 전자상거래 거래소들 그 중간에 그 과정에서 그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브리징 역할을 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신경제 시스템으로 갈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신현호나 아니면 신현성이나 신현호? 네,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구축을 하는 거고, 거기에 투자된 돈들도 분명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돈이 투자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동성 자금들이,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한국에 와서 점진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만약에 지금 시세가 썩 좋진 않지만 2019년, 2020년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한국에는 유동성 자금이 점점 넘쳐날 확률이 높고, 그게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거래소들한테 프리미엄을 일으킬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바이낸스도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폴로니엑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얼핏 봤는데 그 뉴스를 지나쳤는데 그런 뉘앙스를 살짝 풍겼었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뭐 거대한 어떤 블록체인의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도 이상하리만큼 딴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서 되게 많이 지금 오픈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블록체인 관련 유명한 저명 인사들이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한국을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도 그냥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색안경을 끼고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겠지만, 뭐 반감을 가지시고 그러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봐주세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응?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네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만약에 제 말이 틀리면 나중에 밑에다가 글을 다세요,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그냥
그냥 감정이 상하는 악플 말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지내는 거죠. 뭐 사람 사는 거 뭐 있어요. 다 좋게 좋게 지내는 거.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봐주세요.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네,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네, 다들 머지않은 시간에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막판에 쓰러지지 마시고 그 라인 마라톤의 마지막 라인에 그 휘날레를 장식하셔가지고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영상이 계기가 돼서 만약에 제 말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신다면 주변 분들한테 말씀도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